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늘 다정하고 예쁘게 사는 부부가 서로에게 들려주는 12가지 말. 1.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이제 서로에게 예쁜 말을 자주 들려주자. 2. 예쁜 말이 처음엔 힘들어도 매일 습관처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야. 3. 듣기에 좋은 말이 마음에도 좋지 않을까? 우리 서로 좋은 말만 하자. 4. 우리 아이에게 말하듯 서로에게도 같은 말을 들려주자. 그럼 더 행복해질 것 같아. 5. 서로 부정적인 건 이제 그만 보고 잘하는 것만 보면서 살자. 6. 예쁘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2024년도 더욱 좋은 소식만 가득할 거야. 7. 맞아. 그럴 수 있지. 그 생각도 참 좋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자. 8. 싸울 때 욕하거나 화내지 말고 아이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9.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좋은 마음을 자주 표현하며 살자.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10. 칭찬을 자주 하고 평가는 조금만 하자. 평가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11.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명령하는 말투는 버리고 이렇게 예쁘게 부탁하며 살자. 12.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의 결과를 깎아내리지 말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을 자주 쓰자. 부부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모두가 말하는 성격 차이 때문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본질은 말에 있습니다. 비난과 경멸, 분노와 저주가 가득한 말이 부부의 모든 것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사이가 안 좋은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로 크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비난과 못된 마음이 가득한 말을 공기처럼 내면에 담으면서 점점 나약하고 불안한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 자신의 인생입니다. 지금이라도 듣기에 아름다운 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말을 서로에게 선물처럼 전해주세요. 물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고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상대방도 자신의 말을 고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비로소 부부의 말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를 기다리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고 좋은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앞서 소개한 12가지 말을 지금 배우자에게 들려주세요. 듣기에 좋은 말의 가치를 내가 먼저 보여줘야지 같이 책도 읽고 계속해서 들려주면 곧 자연스럽게 예쁜 말의 가치를 깨닫고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강요만 하지 말고 먼저 가치를 보여주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홈스쿨링, 책 육아, 육아소통, 육아스타그램, 부부 스타그램, 부부 일상, 대화, 니체, 괴테,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주영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세상의 모든 걸 그 작은 빵 위에 또 다른 세계를 도안에 연출하는 감각과 손길과
눈길이 만든 창작이자 창의이며 예술을 보러 멀리 떠나지 않아도 늘 가까이서 맛과 먹과 지닌 고유한 영혼이 깃든 흔적을 느껴보는 인문학 산책이 가능하니 말이다. 고요한 심장의 농밀한 가치를 보고 싶은 자의 숭고한 떨림처럼 말이다. 20세기 인생과 철학에 큰 영향을 준 무노 니체의 사상이 가끔 내 글을 쓰다가 보면 어쩌면 니체의 세계가 떠오르는 것을 느끼곤 한다. 지성 김종원 작가님과 함께 했던 필사카페 챌린지 도서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최근에 출간된 니체의 말을 보긴 하나 역시 아직 다 읽지 못하고 함께하는 인문 세상을 이번에 출간해 주신 김종원 작가님의 철학서인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서에서 보내주는 니체와 독일과 바이마르의 상큼한 지적 공기를 덕분에 함께할 수 있으니 글과 책을 보는 삶의 질과 행복의 깊이를 미리 짐작해보고 싶다. 삶에서 자신이 가진 아픔에 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가는 우리의 날을 사는 법을 찾아가는 인생 여정에 충실해지고 싶을 인문학 전통 30년 김종원 작가님 신간 소식 전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 후반전에는 몸의 무게가 아닌 말의 무게에 투자해야 한다. 언어 수준이 낮은 사람은 말이 아닌 몸의 무게만 늘어나는 삶을 살지만 반대로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서 말의 무게를 늘리는 삶을 산다. 사는 게 참 그렇다. 입에 넣기만 해도 귀로 듣기만 해도 그 수준이 저절로 느껴진다. 말도 그렇다. 세상에는 듣기만 해도 그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 말이 있고 그런 수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것이 다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12가지 포인트를 전한다. 1. 스스로 자신에게 여유를 허락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2. 무례한 사람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침묵하며 더 생각할 기회를 준다. 3.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한마디만 들어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4.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자신을 추스려서 제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색에 잠긴다. 5. 좋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인 척 애쓰지 않고 그것들이 말에 녹아서 전해질 수 있게 한다. 6. 모두가 확신하며 분명한 답을 빠르게 낼 때 최소한 3번 이상 질문하며 내밀한 곳까지 살핀다. 7. 스스로 확실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8. 사람은 싫어해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까지 무조건 차단하지 않고 배우고 철저히 연구한다. 9. 자신의 생각과 말에 확신을 갖고 있어서 굳이 평가를 요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10.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늘 차분한 상태로 세상과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 11. 덜 비판하고 비난하며 더 많이 경탄하고 기대한다. 12. 책 한 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 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다. 삶의 무게가 실리면 바라보는 시선과 본 것을 표현하는 말에도 당연히 무게가 실린다. 무엇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면에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의 무게도 달라지는 셈이다.
삶의 후반전에는 더욱 말의 무게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말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위에 소개한 12가지 삶의 태도를 유심히 읽고 각자 자기 삶에 맞게 변주해서 적용해보라. 말의 무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게 왜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마흔에서 멈추는 사람과 마흔부터 성장하는 사람은 말 버릇이 다릅니다.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14가지 말버릇.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후회는 이거죠. 아이들 키울 때는 몰랐는데 다 키우고 나니까 어릴 때 좀 더 좋은 말을 들려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 왜 그때는 몰랐는데 다 큰 후에 깨닫고 후회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크고 나니까 어릴 때 예쁜 말과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듣고 자란 언어가 내 삶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30과 40도 그렇습니다. 30의 자신에게 들려준 말이 지금도 40의 당신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죠. 40이 되어서야 여러분은 그간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줬는지 확인하며 과거의 말버릇을 후회하게 되겠죠. 40부터 성장하게 돕는 14개의 말버릇을 소개합니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자주 들려주면 가정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말이니 필사를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내가 안 될 리가 없지. 지겨운 하루 또 시작이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그게 그거지 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인생 한 방이야? 인생은 수많은 한 방의 합이지? 딱 1분만 더 자고 싶다. 오늘은 1분 일찍 시작해보자. 이게 과연 잘 될까? 좋아, 잘 되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 관도. 어차피 안 될 거야. 오늘은 이렇게 시도해볼까?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뭘 바꿔야 인생이 나아질까?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나는 이게 좋더라. 내 스타일이야. 먹고 살려면 해야지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돈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 매일 걱정만 늘어나네. 와, 매일 기대할 게 많아지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힘내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됐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마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걸까요? 나는 나이 들수록 나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망가지는데 그들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말 버릇이 하나하나 모여 만든 작품인 걸 알게 되죠. 우리는 모두 자신의 말 버릇으로 40 이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부모교육, 자녀교육, 육아소통, 말버릇, 말, 좋은 글귀, 예쁜 말, 40, 30, 성장, 워킹맘, 운명,
미라클 모닝. 부자가 되려면 옷부터 똑바로 입으세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니체의 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최고 모습으로 행동한다. 니체의 말의 진정한 의미는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된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며 거짓말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마치 어렸을 적 소꿉놀이 할 때 자신이 멋있다고 느끼는 아버지, 어머니를 흉내내며 멋진 부모님이 되기 위해 그 감정을 느껴보는 것과 같이 일종의 연습을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쉽고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옷을 입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정하고 그 사람처럼 옷을 입어보라는 것입니다. 옷이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소한 행동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별은 그냥 빛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빛내기 위해 분투해서 빛나는 것이다. 그냥 떠오른 별도 없고 저절로 빛나는 별도 없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다. 뭔가를 시작해서 키우고 싶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에서 부모라면 무조건 고쳐야 하는 20가지 언어 습관. 1. 단점만 골라서 지적하는 습관. 2.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말투. 3. 스마트폰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 4. 아이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 5.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말 반복하기. 6. 다른 의견은 아예 듣지 않는 태도. 7. 요즘엔 살기 좋지라는 말로 자신의 과거와 아이의 현재를 비교하기. 8.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 9. 듣기 싫은 모든 말을 말꼬리라고 여기는 것. 10. 아이의 신속한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 11. 매번 가르치려는 태도로 말하는 것. 12. 신조어를 섞어서 말하는 모습. 13.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고 호기심을 죽이는 말투. 14. 늘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듯 대화하는 방식. 15. 명령으로 아이를 강제로 움직이는 말. 16.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놀리는 것. 17. 아이를 놀라게 하는 극단적인 말. 18. 믿지 못하고 계속 걱정만 하는 모습. 19. 친구와 비교하며 의욕을 꺾는 말. 20. 아이의 의견을 모두 고집으로 여기고 설득이 아닌 협박을 하는 태도. 아이는 2번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말로 다시 한번 태어나 완벽해지죠.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어떤 생명을 아이와 나눴나요? 지혜로운 부모는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 단어와 표현을 골라서 쓰죠. 부모의 말은 아이가 살아갈 정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향기로 아이의 정원을 채워주세요.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5세, 6세, 7세, 초등학생, 말투, 대화, 부모, 부모 교육 책 육아, 자녀 교육,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말이 너무 많은 부모는 아이 입을 닫게 하고, 주관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흔들리게 하고, 강압적인 부모는 아이를 약하게 만든다.